네, 또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세상 사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한참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정치판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이 일의 이야기는 상당히 말하기가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그 조언을 한번 부탁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탄핵되기 훨씬 이전에 이제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이제 평통자문회의 부의장을 하시면서 내일 모레 이제 박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김도사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이 난국을 타개할까 하고 한번 문의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두 마디만 하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 중에 필생적사 필사적생이라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는 이 말을 한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냐면은, 이 메가더가 2차 세계대전을 끝마치고 일본을 점령하고 나서 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본토에 요청을 하면서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를 요청했을 때에, 그때 이제 베네딕트 여사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인을 설명하는 글로서 이제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썼죠. 지금도 그 일본을 이해하는 하나의 고전 스테디셀러입니다. 근데 국화와 칼의 그 내용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은, 일본인들의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핵심 하나가 옹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은혜, 은자를 써가지고 옹이라고 읽죠. 근데 일본이 은의 나라로서 국화와 칼로서 그 은을 대변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인들은 한마디로 딱 한으로 표현합니다. 국민성을. 한국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군사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중장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하지도 한국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전문가라고 이름 붙여진 자기 보좌관 소령을 하나 데리고 오면서, 야, 한국이 어떤 나라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첫 대답은 잘 모른다 했죠. 근데 한국에 도착할 때쯤 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 대화입니다. 그래, 이 친구가 미국에 여러 가지 물어보고 나서 쭉쭉 하고 한 대답이, 일본이 은혜의 나라라고 하면은 중국은 한 문화다, 한국은 정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 전쟁사 공부를 하면서 이 보좌관의 한 답에 참 올바른 말이다, 정이다, 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이 전라도 지방에서 아주 뛰어난 도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강정산 선생도 그때 등장을 하고, 그 강정산 선생과 이 동학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맥의 껍질을 쓰고 태어나가지고 전라북도 정읍으로 와가지고 7살 때 맥의 껍질을 벗겼던 인정상관이라는 여자 도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인정상관이 뭐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부리고 하는 이 도인이신데, 이 인정상관이 자기한테 하는 그 후학들에게 어떤 도의 이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입니다. 사람은 말이여 정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정의 민족이요. 이 이야기를 한 게 어떤 다른 이야기보다도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법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인은 내 잘못해서 하고 정에 호소할 경우에 그 사람 죽이는 경우가 없거든요. 결국 이 생각 에너지 하나를 차이에 두고 이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자살을 하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경향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죽겠다라고 대중에게 확 내려놓으면은 우리 한국인들 정으로서 그 사람들을 보듬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데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죽여줍시오 하고 목 늘어뜨리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전부 다 정으로 포용을 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환인, 환웅, 단군의 삼성조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의 처세술도요, 내가 무슨 이익을 얻겠다고 내 욕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달려들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신성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탁탁 드러내거든요. 무엇이든지 진실되고 솔직하게 내 잘못해서 내 뜻이 이런 거였는데 하면 잘못해서 하고 이렇게 탁 조아리고 들어가는 순간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죽는 것 같지만 이게 사는 길입니다.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조언을 해달라고 한 소리가 내 죽여줍시 하고 목 늘어뜨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그 선배한테 들은 얘기에다만 하면 안 듣더라는 거죠. 이게 죽고 살고 하는 길은 말이죠. 사람과 살아가는 이 처세술에 있어서는 전부 다 개개인이 다 신성의 후손들이고 그 신성의 한 개 한 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성의 주 특징은 딱 한마디입니다. 포용과 사랑입니다. 그 우리 한국인들의 이 신성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 이론이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포용과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방예의지국의 피가 흐르는데 산업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생존에 필수적인 거짓말과 사기와 구라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됐죠. 그러나 지도자는 언제나 맑고 깨끗하게 내려놓은 정신으로 가게 되면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딱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이 양반 로봇이죠. 생각을 완벽하게 굳게 만들어 놓고 그 생각의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과 보이는 대깨문들 이런 친구들이 해가지고 그들 속의 리그에서 생각으로 꽁꽁 뭉쳐가지고 허용과 포용,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예 모르고 살았던 양반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지 다시 또 당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이 말을 되새김질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 전부 자기 살자고 하는 짓이거든요. 권력을 자기 개인에게 맞춰 가지고 하는 이 살고자 하는 욕심 죽습니다. 여러분들 뻔히 보이죠. 이게 퇴임 후에 어떻게 돌아갈지,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식으로 될지 다른 대통령들과 상관없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해야 될 건 다 간단한 거죠. 날 죽여줍시오. 이렇게 네,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죽여줍시오 하고 목을 딱 늘어뜨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는 획 돌아섭니다. 이야, 잘생기고 선한 얼굴에 그런 순박한 모양이 있었구나 하고 금방 포용합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자기가 로봇인 줄 모르거든요.
이게 로봇 시켜가지고 앞에 내세워가지고 이용하는 그 뒤에 엄청나게 큰 세력들은 전혀 본인이 이용당하는 줄 모르는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문 대통령 천주 교인이죠. 그 바티칸이 움직이고 있는 그 은밀하고 내밀한 그 세력들의 힘을 본인은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신구 교도의 싸움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종교를 융합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신구 교도의 싸움이 치열한 곳은 없습니다. 신교가 기독교고 구교가 가톨릭이잖아요. 이 가톨릭의 이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살펴보면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임진왜란이 가톨릭 전도사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직 잘 모르시죠? 지금 중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바티칸인지 모르시죠? 중국 발악이, 문재인이가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바티칸의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판도 말이죠, 보이지 않는 그들의 피아노 조류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음모론의 신봉자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게 증명을 해주거든요. 이 십자군 원정이라든지, 그리고 근대사에 있어가지고 나폴레옹과 영국이 싸움했던 그 웰링턴 전투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웰링턴이 이길 것을 예상을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영국,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했는가. 같은 개념을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연방준비은행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들었는가. 그래서 현대의 금융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움직였는가. 그들 뒤에 도사리고 있는 영성의 전문 단체들, 구교의 가톨릭의 엄험한 이런 내용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모르게 6중, 7중, 8중의 겹으로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 번 자기 자신을 보거나 영성의 문제를 보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이 오로지 정말 이 닭볕을 봐도 못했던 이 한국 권력, 이 볕을 자리에 취해가지고 마치 조자룡 헝칼 쓰듯 이것저것 나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면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가면을. 출생부터 가면이잖아요. 이 양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극 놀이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자기 자신이 피아노 줄에 매달린 이것도 모르고 움직이는 것은 딱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나 죽여줍시오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그냥 툭 까발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뒤에서 움직였던 그 원탁회의 원로들을 그분들 앞에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이제 내 이제 살고 보자. 당신들의 말에 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참 불쌍하신 우리의 문통. 필사적생, 필생적사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 도반들과 함께 진실의 문을 보는 눈을 한번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